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섭입니다. 만나 플래닛 회사 로고입니다. 만나 플래닛은 배달 대행 업체예요. 거기에서 염간신뱅이 이제 그만 좀 하시길 이라면서 조바울이라는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염간신뱅이는 저를 지칭해서 욕을 한 거죠. 욕설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한번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윤현 전도사님 잘 인도해 주셔서 IM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받기를 소망합니다. 조바울. 만나기업 회장님이 왔네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장님이 전화가 이렇게 왔네요. 여기도 또 제주도에서 저희 학교를 시작하셨으니까 저에게 댓글로 욕설을 단 조바울이라는 인물은 조양현 회장이고 만나 플래닛 대표죠. 이 만나 플래닛이 작은 회사 아닙니다. 배달 대행 업체 랭킹 3위권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입니다. 거기 회장인데 이분이 나이는 51세 정도로 생각이 돼요. 91학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만나 플래닛을 선교적 기업이라고 광고를 하고 간증도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 발언 그대로 제주도에서 IM 선교회 학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 선교회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랑도 굉장히 깊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욕설을 하는 게 이분의 실체입니다. 제가 조바울이 조양현 회장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클 조 선교사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인가 보기 위해서 만나 플래닛에 전화를 해서 사실 확인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해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니는 거 저는 뭐 바로잡으려고 그러니까 뭐 돈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욕하고 다니시는지 몰라도 제 이름 대주면 누군지 아실 거라 그분도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받은 내용만 저희 대표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이런저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IM 선교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한다 라는 취지로 해명 영상을 매주 올리는 모양이에요. 자, 이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조바울이라는 사람이 염한섭 원장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 SNS 상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 답변 들어봅니다. 그런 조바울님 댓글에 염원장님한테 입에 담기 어려운 욕하는 거 봤는데 아니,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바울님. 여기서는 다르네. 그 조바울 목사님 그렇게 욕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조바울 목사님, 뭐 조바울님이 누구냐면 저인데 안 하셨습니다. 제가 댓글 다 봤습니다. 예,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들으셨던 것처럼 댓글 다 봤다, 조바울님 절대 욕 안 한다 라고 하지만 명확히 욕하죠. 이것뿐 아니라 많은 악성 댓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염간신뱅이 이제 그만 좀 하시길 이라고 댓글을 남겼죠. 저보고 염간신뱅이라고, 이거는 욕설이죠. 그런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나 다 확인했는데 절대 그런 댓글 없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자, 물론 사실과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다,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발언하시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해당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IM 선교의 진실을 말하겠다 라는 취지로 올렸던 영상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다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명확히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왜 조바울님, 조양현 회장으로 생각되는 이분은 사과할 줄을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깨끗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바로 잡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해서 마치 자신들이 많은 것을 헌신하고 나 아니면은 다음 세대 사역이 없을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심을 갖고, 뭔가 좀 어떤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 교정해서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나 플래닛이 단기간에 업계 랭킹 3등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꼼수 영업 논란이 있습니다. 같은 배달 대행 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비양심 기업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일부 비양심 기업은 만나 플래닛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간담회에서 한 배달대행 플랫폼 대표는 소액 부징수 방식으로 라이더를 빼가는 행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항의를 했는데, 바로 소액 부징수 방식으로 라이더를 빼가는 행태를 보이는 곳이 만납플래닛이다 라는 지적이었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납플래닛 홈페이지 캡처 사진인데, 만납플러스가 소액 부징수를 영업에 사용한다는 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납플러스를 운영하는 만납플래닛 홈페이지에는 기존 배달 대행 회사와의 차별점으로 배송원 원천세 부징수 소득 신고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울러 배달 대행료 세금 문제를 배달 대행 플랫폼 사중 유일하게 해결했다면서 원천징수 3.3%를 떼지 않은 소득 신고라고 명시를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라이더님들이 배달을 열심히 하시고 수수료를 받으시면 거기에서 3.3%는 세금을 띱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딱 이 라이더님께 지급되는 어떤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세금을 떼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월급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은 다음에 세무서에 매달 가서 나 이달 월급 300만 원 받았는데 세금이 30만 원이니까 내려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막 줄 서가지고 세금 내고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전 직장인이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세금 내는 줄만 10kg가 되겠죠. 세무서마다. 그런 식으로는 세금 징수를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세금이 월급에서 깎여서 바로 회사에서 세무서로 들어가고, 직장인들은 사실은 월급 순수액만 받는 거죠. 라이더님도 마찬가지로 배달 한 건을 하시면 세금 3.3%를 떼고 나머지 돈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납플래닛은 이 세금 3.3%를 떼지 않는다 라고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걸 해가지고 이 라이더님들을 많이 다른 회사에서 빼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라이더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 수고비에서 3.3%가 빠져나가고 나머지만 들어왔는데, 아니 만납플래닛 가가지고 배달을 하면은 3.3% 안 떼고 그냥 돈 전체가 들어온다니까 당연히 만납플래닛으로 라이더님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래서 랭킹 3등 안에 들어갔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납플래닛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존 배달 대행 회사와의 차별점으로 배송원 원천세 부징수 소득 신고, 그러니까 3.3% 세금 안 떼고 그대로 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배달 대행료 세금 문제를 배달 대행 플랫폼 사중 유일하게 해결했다. 원천징수 3.3% 떼지 않은 소득 신고라고 명시를 해서 다른 회사의 라이더님들을 많이 이제 빼돌렸다고 그럴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달 대행 세무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기존 다른 업체들의 세무처리 현황이 배달 대행사의 세무에 대한 무지라고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은 세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3.3% 띄고 라이더님들한테 수고비를 입금했지만 우리는 너무 세무를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하게끔 우리가 방법을 업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회사 많이 와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만납플래닛이 어떤 묘수를 부렸길래 돈 벌어도 세금을 안 내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서 바로 꼼수 영업 논란이 나온 겁니다. 내용은 소액 부징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액 부징수 말 그대로입니다. 세금 낼 게 너무 작으면 국가가 걷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 이하일 때 국가가 세금을 안 걷냐면은 1,000원입니다. 내가 낼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은 여러분 세금 낼 돈이 1,000원도 안 되면 그분이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 분입니까? 1년 동안 내가 세금을 낼 거를 아무리 다 합해봐도 1,000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 국가가 그분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금을 아예 안 걷습니다. 그런데 내가 낼 세금이 1,000원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당연히 세금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달 대행 업체는 3.3% 세금을 다 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라이더님들이 1,000원 이상 세금은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납플래닛은 예를 들어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라이더님 같은 경우는 3.3% 세금을 내야 되는데 165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한 건만 한다면은 1,000원 이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런데 5,000원 수수료 받는 것이 만약에 6건 이상 하면은 세금이 1,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6건을 초과한 7건부터는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확히 전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납플래닛은 5,000원 수수료를 받는 라이더님의 원천 징수세액이 165원임을 악용했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건건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라이더 생활을 하면서 내가 1년에 세금 낼게 1,000원이 안 되는, 즉 5,000원 수수료 받는 배달을 내가 6번 이하로 하고 또 다른 직업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 라이더님은 딱 6번 오토바이 타신 거죠. 그러면은 세금이 1,000원 미치니까 세금을 안 내지만
6건 이상 배달을 한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든 라이더님들이 6건 이상 배달을 하시고 그리고 6건 미만으로 배달하는 분들도 다른 부업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은 아예 3.3%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라이더님께 드리고 이 뗀 거를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국가에다가 납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 플래닛은 5,000원 수수료 받는 라이더의 원천 징수 세액이 165원임을 악용해서 건건이 다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에 대해서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꼼수는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세금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지급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라이더가 신고하면 된다. 당사는 오히려 라이더들에게 세금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땐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라이더님들이 무슨 세무의 지식이 있다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시도가서 합니까? 무슨 세무사 고용할 수 있는 형편들도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회사가 앞장서서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라이더님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이거 세금 3.3% 이거 그냥 라이더님이 당장 내 손에 싹 들어온다. 이거를 미끼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원 원천세 부징수 소득 신고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배달 대행료 세금 문제를 배당 대행 플랫폼 사이트 중 유일하게 해결했다면서 원천징수 3.3% 떼지 않는 소득 신고라고 명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천징수 3.3% 떼지 않지만 나중에 라이더님들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때 이것을 본인이 알아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라는 답변은 이런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죠. 상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직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나플래닛이 선교적 기업으로 조양현 대표께서 간증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IM 선교의 교사 부모 세미나에 부응이 옵니다. 선교기업 만나플래닛 강사 조양현 대표 해가지고 뭐 시간도 1시간 이상 간증을 하시고 제주도의 IM 선교의 학교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려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기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하는 곳인데 이렇게 동료 업체들에게 물을 흐리는 비양심 기업이라고 회자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간 IM 선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수용을 못하고 마치 저를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관계자 핵심 인물 그리고 여러분 아니 국내 3대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이 이런 글이나 남기시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분이 돈에 취해서 뭐 그냥 막 이렇게 뒤에서 욕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조바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 그거 마이클 정교사가 말을 잘못한 거다. 조바울이 조양현 나 아니다. 라면은 저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알리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조양현이 맞으면 조바울이 조양현이 맞으면 그냥 사과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리고 간증까지 하실 정도면 정말 제발 동료 기업들한테 비양심 기업이라고 회자되는 일은 없을 정도로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